안녕하세요. 맞춤경매의 김유진입니다. 아, 오늘 물건 하나 보려고 하는데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임차인이 많겠죠. 일단 대출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대출 부분도 많이 안 나올 거예요. 통상적으로 뭐 한 50%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일단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날짜가 좀 여유가 있지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일단 날짜가 좀 아쉬워요. 좀 빨리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쉬워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소재는 대구에 있고요. 다가구 원룸이에요. 일단 땅은 뭐 한 77평 정도 되고 건물은 한 100평 전체 다 나왔고 강제 경매로 나왔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제 판결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02362예요. 그러면 지금 최초 감정가는 7억 8천인데 반값 됐죠.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데 일단 뭐 가격만 메리트 있다라고 보면은 안 되겠죠. 낙찰자가 뭐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으면 뭐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런 거고, 소유자 채무자 개인이고 채권자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강제 경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 지금 이 물건이거든요. 이 물건이고 연식은 한 9년 정도 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해요. 이거고 이렇게 생겼어요. 외관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공동현관, 줄임문 이제 비밀번호 누르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물도 크니까 단순히 뭐 원룸, 투룸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보이네요. CCTV도 위에 보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몇 개죠? 한 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 상당히 많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습니다. 옥상 같아 보이고 넓어요. 커요. 덩치도 크고 합니다. 여기 그리고 뭐가 보이죠? 경북대학교가 보여요. 경북대학교가 이렇게 있고 주변으로 여기가 이제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 뭐 학원도 있고 상가들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이제 대학생들, 아까 뭐 다가구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수요가 받쳐준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림부터 바꿔요. 몰로드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크죠. 상당히 다 원룸이에요. 주변에도 뭐 주택도 있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 여기도 원룸, 여기도 그렇고 다 원룸들이 많죠. 다가구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룸 다 원룸이에요. 이쪽으로 나오면 이제 대학가들, 일반 상가, 뭐 커피숍 이런 것들 많죠. 뭐 술집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을 봐볼게요. 안에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봐야죠. 살펴봐야 되는데 보면은 일단 토지에 대한 감정가는 봤더니 5억 3천 정도 나오네요. 언제 이거를 조사해서 이 정도의 간평 금액이 나왔냐 보니까 1년 전에 이렇게 가격이 나왔어요. 토지에 대한 감정가. 통상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바뀌면서 매 해마다 이제 측정을 하죠. 공시 가격이라는 게 있고 공시 가격 대비 실거래가 등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 금액을 해보면 대부분 오르죠. 그 시점보다는 1년 전의 시점이 이제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건물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해서 최종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일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일괄 매각으로 나왔고 봤더니 역시나 엄청나죠. 임차인이 엄청나요. 많아요. 정말 많고 또 보증금도 다양하고 대항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전입일자를 모르니까 없는 사람도 있고 배당 순위도 그렇고 뭐 임차권 등기한 사람도 있고 전세권 등 뭐 한 사람도 있고,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인으로 나와 있네요. 그도 그럴 것이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 1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임대 계약 관련해 가지고 이런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뭐 전입일자가 없고 뭐 없고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됐을 거예요. 배당 순위는 있고. 근데 지금 이것도 임차인 현황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죠.
이것도 지금 다 임차인이에요. 아이고야, 엄청 많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12년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뭐 전세권도 있고 소유권 이전 매매를 했고 지금 근저당이 12년이에요. 12년 2월이기 때문에 다 소멸이 됩니다. 아래쪽은 다 임차인이 많아도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토지에 대한 근저당 시점과 건물에 대한 근저당의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다르죠. 12년이고 11년이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은 해야 돼요. 이 사이에 뭐 세입자라든지 있게 되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보상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임대차 보증금 관련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집행조사관이 이제 조사한 내용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경북대 인근이면 다가구 주택 이런 원룸들의 어떤 수요가 많다라는 걸 알 거고, 또 이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매매 시세가 뭐 7, 8억 정도다. 월세는 300에 30. 대학교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공실은 거의 없다. 뭐 9년 정도 된 건물이고 도시가스다. 이런 내용,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황 조사서인데 3월 달에 현황 조사를 했었을 때에 임대차는 8명이었고 현재 6명이 전입 세대가 있고 지금 전입일자가 뭐 19년, 17년, 19년 이건 안 나왔고 16년 다 이게 후순위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받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하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먼저 영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데 그건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하고 건축물 대장 봐보니까 이분이 이제 수여하고 계신 거죠. 경기도 용인에 계신 분이 수여하고 계신 거고 특별하게 건축물 대장에서는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뭐 불법 건축물이다, 위반 건축물이다 해서 뭐 이행강제금이 나올 만한 뭐 그런 내용은 없어서 일단은 건축물 대장도 확인을 했고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지금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이 시점 이후의 것들은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수할 금액이나 권리는 없다라는 거고 지금 이분이 보증금이 3,500이고 이쪽을 보면은 이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이분이 배당이나 아니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내용도 여기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임대차 계약이 상속받은 분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배당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만약 예를 들어서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아서 요구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다 임차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지금 안 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러기 보니까 배당 요구를 하신 분들이 다 올바르게 했는지 올바르게 다 하신 거는 같아요. 집 이전으로 한 거는 같습니다. 매각물건 면세서상 살펴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게 전입세대 열람원인데 2달 전에 1월 달에 봤을 때 6분이 전입으로 열람원 내역을 확인했을 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죠. 사망 말소자로 나오고 안 계신다고 하고 아까 상속인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있고 지금 한 분, 이분 아니고 이제 다른 분, 둘, 셋, 넷, 다섯, 6분 이렇게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후순위예요. 다 날짜가 후순위여서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매매 금액이 13년에 6억 1,500에 매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13년에 했는데 지금 2022년이니까 9년 정도인데 지금 금액이 많이 떨어졌죠. 3억 8천 진행 중이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졌고 이거는 지금 그거예요. 등기부등본 요약 나와 있는 건데 이제 갑구 소유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을구 소유 이외의 것들 이분이 이제 경매가 신청을 한 거고 이게 이제 뭐 대출 그런 것들 나간 내용들이고 채권의 합이 여기 있죠. 6억이 넘어요. 6억 3,500이죠. 6억 3,500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죠.
돈을 회수를 다 못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또 아까 보다가 말았는데 예상 배당표를 한번 봐보면 지금 진행 중인 금액이 이거죠. 이 금액인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금액에 낙찰받지는 못하겠지만,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면 지금 이분들이 있을 텐데 이 정도의 배당을 받아요, 이분들은. 그리고 영순이죠, 지금 순위 자체도. 근데 지금 뭐 국세, 지방세, 이거는 금액이 클 수가 있어요. 세무서. 이거는 지방세는 뭐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돈 빌려준 거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못 받아요. 배당을 왜 못 받냐?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으니까 못 받죠. 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받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보면 이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했었던 그 시점에 보호를 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영순위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더 빠르죠. 근저당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하더라도 교부권자인 이 사람들이 더 앞서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들은 소액임차인들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이제 배당을 받고 나서 받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못 받게 돼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이분이 지금 경매 신청인이에요. 보증금이 가장 크죠. 경매 신청인인데 정작 본인은 배당을 하나도 못 받아버리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방법은, 저는 그럴 것 같아. 만약에 제가 이 돈을 날린다 하면 내가 이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아야지. 이 돈을 날리게 생겼는데, 돈을 뭐 어떻게 빌리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날리는 것보다 이거를 전체를 낙찰을 받는 게 낫죠. 이분이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본인은 돈을 하나도 못 받아요. 남들은 그래도 돈을 받아가는데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근데 다가구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뭐 자녀분이든 아니면 내가 직접 뭐 살아야 된다고 했었을 때 등기부등본도 당연히 떼봐야 되지만, 내가 이게 경매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증금을 세팅을 하고 월세를 차라리 더 주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경매로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일단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아래 내용들이고, 보시면 다 대상자예요. 인도명령 대상자. 낙찰자나 최고가 매수인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여나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아까 강제경매 신청했던 그분이 낙찰받는 게 베스트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혹시나 제가 설명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혹시나 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